안녕하세요. 주식거북입니다. 어제 방송 못한 거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릴게요. 저도 개인적인 볼 일이 좀 있고 시간 타이밍이 안 맞으면 좀 그런 환경에 처할 때도 있네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코스피 마이너스 1.61포인트가 정상적이라고 보시는 분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2차전지에 미쳐버린 이 주가들이 코스닥 마이너스 4포인트 뭐라고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 정치 자체가 미쳐 날뛰는 망아지 같은데 뭐라고 설명드리겠습니까? 단지 오늘 새벽에 내일 새벽 금리 뭐 0.2포인트 올리겠죠. 또 매파적 발언을 할 거고, 주식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파기된 성향에 대해서는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 차후에 일에 벌어질 일을 예측하기가 좀 두려울 뿐이지. 그냥 미국의 금리가 어찌됐든 뭐 오늘 이런 식으로 두드려 팼는데 내일 또 폭락하겠습니까? 미리 맞은 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오늘 이 지수 포인트는 삼성전자 오늘 2포인트까지 내려간 거 보셨죠? 그리고 포울도 마찬가지고, 무서운 시장입니다. 요즘 같으면 일단 주식을 당분간 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정신 건강에. 그런데 참 어떻게 된 게 아직 매수대가 있는 종목도 있고 또 시황도 봐야 되니 어쩔 수 없이 요즘 같으면 분익부 비닉빈이 그냥 어떻게 비닉부가 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위험한 장이라는 거죠. 이럴 때일수록 좀 더 허리를 낮추고 짧게 끊고 욕심을 좀 안 부리시는 게 자기 기회를 노리는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내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내부 실적 발표가 8월 3일, 8월 4일이죠. 일간으로 보면 아직까지 버팀목입니다. 요 라인을 보시면 저는 20만원이 무너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 20만원 선이 일단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1회 지수가 빠지는 지수 프레이스도 여러분 보십시오. 보셨죠?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게 과연 주가가 빠질 주가일 것 같아요. 자, 1Q보다 2Q가 좋고 2Q보다 3Q가 좋다는 이런 반복되는 말에 적용된 종목들은 반드시 반응한다는 게 제 거북이 지론입니다. 그래서 일자별로 봤을 때 이렇게 흘러내렸다 한들 요 흘러내린 폭이 3포인트, 3포인트, 3, 4포인트는 언제든지 반등할 수 있는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번 슈팅은 21만원을 넘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가지고 있죠. 새로 또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는 들어간 가격이 20만 750원입니다. 평균가가. 주식수는 약 1000주. 인프라 두산 에너빌리티를 팔고 여기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저도 들어간 이유는 단타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실적 발표를 맞아서는 일주일 전에 한번 겁을 주고 빼든 아니면 슈팅을 주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뺄 때, 그리고 또 하나 거의 카카오 같은 날에 안 하고 3, 4일 뒤에 한다는 데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떻게 찾아봐도 어떤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습니다만 저는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빠지고 어떻게 한들 이렇게 이런 급락장에서도 이런 미친년 늘뛰는 죄송합니다. 욕을 했네. 미친 개집녀때 니은받침이 늘뛰는 이런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꾸준하게 모집한다는 건 적어도 나름대로 계산이 있겠죠. 그래서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파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21, 2만원 가면 개인들 또 들어옵니다. 보여드릴까요? 보셨죠?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올라갈 때 말을 타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19만원 20만원대 가두리에서 슈팅 엄청난 분기 실적이 나오는 이날 한번 확인해 보시죠.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저하고 계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수 방향이 돌아서면 다시 슈팅도 오겠죠. 지수 따라 올라가니까 그래 보시고 조금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내려오면서 SK이노베이션 오늘 한번 보신 분들, 혹시나 손가락 클릭을 하신 분들 오늘 죽음 직전까지 갔을 겁니다. 12% 올라갔다가 거의 20% 왔다 갔다 했어. 거의 20% 정도.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물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거는 슈팅하면 닭줄 때 먹고 빠져나오는 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올라갔을 때 파신 분들 대박 친 거죠. 그죠? 3일째 연장 올라갔으니까 몇 프로? 거의 20% 왔어요. 20%. 오늘까지 합하면 30%예요. 30%. 단기적 일주일 안에 30% 대박 치습니다. 혹시나 오늘 16만원대 잡았다가 오늘 파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그 다음 두산 에드빌리티, 제가 어저께 7월 25일 어제 뭐 수익 거래 많이 못 봤어요. 한 3% 정도 봤는데 어제 팔았습니다. 이제 팔은 이유는 더 갖고 있을 수도 있었는데 팔은 이유가 있어요. 내부를 들어가겠습니다. 내부 들어가고 팔았는데 오늘 좀 이래 빠졌잖아요. 에드빌리티에 대해 가지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 또 많으실 줄 압니다. 이 거북이 방송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중에서 계속 제가 방송제도 말씀드리는 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8월달에 윤석열씨 우리의 돈키호테 윤회님께서 미국을 가십니다. 미국 갔을 때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건 중에, 주제 안건 중에 반도체는 전번에 6월달입니까 5월달에 갔다 와서 대기를 받고, 이제 남아있는 게 재생에너지와 친환경입니다. 거기에 원자력이 들어가 있고 또 친환경 쪽이 들어가겠죠. 아마 또 이번에 갈 때 어떤 일이 또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해결돼야 될 문제는 그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한전기술이나 이 원자력은 국가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빅딜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유럽 쪽이나 중동 쪽에 지금 원자력 계약건들이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천적 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서 딴지를 걸면은 계약 자체가 협상이 안 돼요. 요번에 유럽 갔다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움직인다 그러면 뭐 더 이상은 악재는 없을 겁니다. 뭐 또 모레 아마 실적 발표하죠. 자, 요즘에서 유가라고 살짝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한 5% 6% 떨어진다 이런데 어차피 16,000원대에서 2만원대 초반까지 약 몇, 368, 한 20%, 25% 정도 수익을 보시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내일 네이버가 슈팅을 주고 21, 2만원에 간다면 좀 팔고 다시 또 두산 에너빌리티로 또 들어가겠습니다. 이유는 그겁니다. 아직 호재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8월달 관망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장기적으로는 어차피 2차 전지가 막 이 배터리를 충전하려면 전기도 필요하고 하니까 그거는 차후 문제입니다. 앞으로 5년, 길게 봤을 때는 짧게 보더라도 3년 5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원자력으로 하겠죠. 근데 저희들 주식이 3년 동안 기다렸다가 수익을 보려고 하면 어느 종목에 들어가든 코스피 200 종목은 넣어놓고 3년 기다리면 수익 봅니다. 이건 제가 내기를 하려도 할 자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주주들이 기다리고 있을 주주들이 과연 몇 명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한 달, 하루, 분기, 적어도 1년, 저까지는 모르겠지만 3, 4년 기다리신 분들은 거의 없지 싶습니다. 그 전에 손절하던 익절하고 팔지, 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려고 하지.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년 정도 되면 주가 더 올라가 있겠죠. 자, 월로 따지고 보면은 최고점이 3만원, 7만원,
10년 전에는 12, 13년 전에는 7만원까지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몇 프로 빠졌을까요? 이렇게 들고 있으실 분이 없다는 거예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2만원대 올라가 슈팅 주고 10% 만약에 슈팅 준다 하면은 거의 19,000원대 가겠죠. 그러다가 2만원 선까지 요날 보시면은 17,000원, 18,000원, 그건 2만원선까지는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최소한 현재 상태에서 15% 네,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 고점 2만원대 이상에서 물리신 분들은 좀 안타깝지만 당분간은 2만 3, 4천원, 4, 5천원까지는 힘들 겁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주식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면 성장에 따르는 펄을 많이 받든가. 이 중장비, 특히 이런 원자력 같은 경우는 펄을 많이 안 줍니다. 이유는 잘 아시겠죠. 공사기간이 길고 거기에 따르는 뭐라 그래야 되죠. 이 책임하기가 아주 넓기 때문에 펄을 많이 안 줘요. 그래서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단기적인 쇼타임으로 들어가시는 것은 현재 같은 경우에 가격에는 아주 좋은 가격입니다. 그리고 또 올라갈 때는 지수 방향에다 더 끄집 올리겠죠. 네, 그래 보시고 오늘 개인들 같은 경우도 좀 저점 매수라고 좀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지 시간이 좀 걸린다고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6월달에 19,000원 한번 찍고 지금 보시면 없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전 고점에서 하락을 보고 있다는 건데 이번에 반등을 한다면 전 고점을 듣겠죠. 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는 그날부터 슈팅해 놓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 사이 조금씩 움직이더라도 다시 도돌이 17,000원 중반까지는 내일이라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 짧게 보시는 거는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나 8월달은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또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대통령이 가기 때문에 거기다 반드시 뉴스를 넣을 겁니다. 다음 현대인프라코, 제가 월요일 방송에서도 이게 정말 위험한 자리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위험한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야 14,600 어저께 파신 분들 정말 6월 5일 이날 가지고 어금니 깨물고 계신 분들은 정말 40, 50% 드셨습니다. 그죠? 근데 여기까지 갖고 계실 분이 있을란가는 모르겠지만 계실 분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주식은 IPO 상장 현대제련이 아닌 이상은 더 이상 끌기는 없다는 거 실적 반영 다 됐고 거기에 따라서 주가는 반영 다 됐습니다. 단지 오늘 아직까지 꼬리를 들고 있고 판매량에 어제 거래량 대비 오늘 내려온 양은 적습니다. 그래서 버틸 수만 있다면 행보할 가능성이 많고 아니면 쭉 빼겠죠. 자, 고점 물리기 작전이 아주 유행입니다. 고점 물리기 작전. 그러나 내일 또 반응해서 다시 조금 더 끄집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쯤에서 탈출하시죠. 이쯤에서 탈출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아주 좋으실 겁니다. 아주 좋으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더 이상의 끌기에는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외인 보유가 20%를 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이 회사의 외인 보유율의 한계는 19%, 20%가 안 됩니다. 언제였던지 좀 모르겠는데 혹시 이렇게 들어왔을 때 대윤이 상장이라면은 문제는 틀려집니다. 그게 과연 바로 될지 계산상으로 보고 일정으로 봤을 때는 올해 IPO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저께 중국의 경기 부양책의 거기에 아마 세력들도 들어붙어가 끄집고 올라간 것 같은데 자 일단 욕심은 조금
줄여보시죠. 그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고수들의 단타 영역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음 HMM. 아이고 3일 저도 엄청 손해봤습니다. 많이 손해봤습니다. 조금 틀렸어요. 예, 틀렸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제 예측과 제 분석이 틀리고 이 회사를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고 예측을 해서도 안 맞을 때는 어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려가서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단지 하나입니다. 아직도 제가 미련을 못 부리는 게 예비 입찰이, 제가 욕 한마디만 할게요. 이거 욕은 아니지만 혹시나 여성분들도 있기 때문에 욕으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발음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연들이 날아오릅니다. 저쪽 연, 이쪽 연, 저년, 이년, 요쪽 연 다 나라는 온갖 짬 연들이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패를 하는 연도 있을 거고 온갖 잡 연들이 다 날아오르지만 실질적으로 이 회사를 매집하려는 연은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온갖 잡 연이 날아오를 때는 그냥 쳐다보지 맙시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혹시나 유찰이 된다 하면 예비 입찰에 계산이 안 받고 온갖 잡는 잡연들이 지가 대장이라고 우긴들 바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그게 흥행몰이겠죠. 흥행몰이에는 당연히 대기업이 하나 끼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움직임이 없습니다. 신청서를 받아간 데라고 LX 밖에 없다지만 LX조차도 중소기업 대기업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그렇다면 흥행몰이가 되지 않을 경우에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도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만약에 유찰이 된다면 산업은행으로 봤을 땐 전환사채를 공시를 했다고 한들 조금 뒷걸음칠 가능성도 많아요. 조금 뒷걸음칠 가능성이 많다는 건 절충의 여지가 상당히 많아진다는 겁니다. 예, 매각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그렇게 더 보시고 너무 절망적으로 보지 마시고, 또 하나 예비 입찰 전까지 공시가 때리고 한 달 동안 평균치가 계약을 하기 성사하기 위한 한 주당의 매각 가치가 일단 설정이 될 겁니다. 이날 약 10%를 꺼집어 올리가 종가 23,300원을 맞춰놓고 바닥 16,000원까지 빠져보면은 평균가가 18,000원 옵니다. 18,000원. 18,000원을 뚫고 올라간다면 세력이 달라붙었을 거고, 18,000원을 뚫지 않고 16,000원과 18,000원 사이 17,000원에서 오락가락 내려갔다 올라갔다 한 달 내내 8월 20일까지 끈다 그러면은 평균 가격에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억만주 3억 6천 대충 한 4조 이상 나올 것 같은데, 그랬을 때 앞으로 이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은 공매들이 이렇게 두드리 패가지고 보시면은 공매들이 두드리 패서 이날 어제 공매 친 애들은 숫자상으로 봤대 오늘 엄청 손실을 받겠죠. 오늘 공매를 친 애들이 내일 다시 18,000원 가지도 않겠지만은 혹시도 모릅니다. 제가 뭐 신도 아니고. 그러면 약 207, 80만 주가 공매들이 흑공매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친 공매 세력, 이 공매 수량이 이 공매 수량을 능가합니다.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냐니, 지금 단기 공매이지 이게 장거리 공매가 아니에요. 잘 아시겠죠? 또 여러분도 잘 뭐 들어서 한가리 들어서 알겠지만 이 공매는 주가 눌림의 공매지 수익을 위한 공매가 아니기 때문에
까딱 잘못하면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그때는 약쟁이고 뭐고 개이고 뭐고 싹이 살라고 덤벼드는 거죠. 자, 오늘 끄집어 올린 게 왜 끄집어 올렸을까요? 안 끄집어 올려도 되는데, 여기에 저는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게 외국인들 간을 본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한번 간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 간이 제 생각엔 목요일, 내일, 그 다음 금요일 3거래일 동안에 이 주가가 1, 2%도 조금씩 올라가 가지고 요거는 17,600원, 종가 17,650원 위로 올라탈 수 있는지, 그러면 슈팅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요걸 조금 희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저께 손절했지만 오늘 다시 재진입을 했습니다. 재진입을 하고 좀 샀어요. 매집을 했는데 뭐 내려가면 알 수 없겠죠. 그러나 이런 어떤 틈새에서 어저께 잃었던 주식,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주가 내려가는 거는 배 그렇게 걱정을 안 합니다. 그런데 수량 틀리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요. 저는 반드시 고가를 쳐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든 간에 거기에 베스트를 하고 있고 현재도. 그래서 오늘 좀 차이였는데, 이런 조심스러운 정을 치고 결국 갭이 입찰이 전까지 이 선이, 요 선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18,000원. 그럼 아유 얼마 안 남았죠. 한 5% 정도 남았나요? 그죠? 내려가는 것도 현재 요 상태에서 앞으로 공방은 17,000원대를 8월 20일까지 지켜줄 수 있는지. 네. 만약에 밑으로 떨어진다면 한 달치 평균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 해증 산자부나 산업은행이나 누구나 간에 평균가 떨어지는 거는 계약 금액이 틀려집니다. 돈을 더 받고 싶은 게 문제지. 그죠?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바닥 진정세가 온다 그러면 여기서 더 끄집어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평균치를 봐야 되니까. 그래 봤을 때 조심스럽게 18,000원 위까지는 안착을 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하나의 이유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요날이네요. 매각을 서둔다고 했던 6월달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평균가를 나눠보시면 얼마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 보여드릴게요. 4월달부터겠죠. 높습니다. 매수가가 19,000원. 네, 매도는 18,000원이었죠. 요 18,900원이 여러분이 예상가로 조심스럽게 점쳐보시면 돼요. 언제까지? 저는 8월 20일 이전까지입니다. 아마 평균가를 맞출 거예요. 예, 평균가를 맞춰야만이, 저것들 이야기는 지금 2억만 주에 2억만 주에 4조를 보더라고요. 계속 놓으면 한 2만원 정도 놓을 것 같은데, 일단은 제껴놔더라도 프리미엄이고 뭐고 지랄병을 터다 댔던 평균가를 그 정도는 맞춰야만이 이 애들도 그나마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지. 그러기 위해서는 공매들도 조금 눌림목이 생겼지만 앞으로 계속 공매는 칠 겁니다. 하지만 갈수록 수량은 줄어들 거예요. 이제는 저점 바닥에 사서 다시 되돌려주게 할 겁니다. 네, 이번에 이 대차 공매는 도와주는, 눌림목을 위한 도와주는 공매이기 때문에 뭐 이자고 지랄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누가 했는지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 보시고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이 주가가 어떻게 견디내는지, 조금이라도 새로운 매수 세력이 들어와서 저가 매수로 살 수 있는지,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게 거북이가 보는, 조심스럽게 전망해보는 현재 HLM의 주가의 현실입니다. 자, 3,000원 착하게 4,000원을 뺐습니다. 4,000원. 19,000원까지. 자, 그 다음, 대한유에 대해서도 또 말씀이 많으신데, 이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단기 고점이 온다고 대안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 회사가 현재 1분기 실적에 피탄 맞고 1분기 실적에 여기서부터 1분기 실적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이 순간까지 피탄을 맞았어요. 1분기 실적 아마 여기서 겁니다. 3월 10일부터 피탄 맞고 2분기 실적이 다시 방향을 전환할 거라고 생각하고 올렸다가 다시 피탄 맞고 내려왔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가이던스는 1분기보다 2분기 적자폭이 줄어들고 2분기보다는 3분기 적자폭이 줄어든다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1분기보다 2분기 적자폭이 조금이라도 늘어날 수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이 회사의 주가의 방향은 우상향입니다. 단지 이유는 하나예요. 그게 어제 같은 경우에 호재성 발현이 난 게 제가 계속 대환요하는 중국의 경기 민감주에 관련이 많다. 좀 길게 보십시오. 찬바람 불 때까지. 이게 빠진다고 더 빠져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금이 여력이 안 되시면 뭐 그냥 눌리고 계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10월달. 이거는 제가 정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찬바람 불면은 이 주가 끝까지 끄집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3개월 정도 뒤에 이 회사의 주가의 적정 가격은 이 고점을 뚫지는 못하겠지만 이게 뚫을 것 같으면 경기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금리 때문에 안 되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 접근성 이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저도 사고 있고 사라 그럽니다. 제 주위에도 이거 보면은 고점까지 뚫지는 못해도 17, 8만원이 나와요. 야, 그럼 지금 여기서 주당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우수한 주식 지금 영업력이 수출이 잘 안 되고 중국 내수가 잘 안 움직인다고 이 주가가 이래 떨어져 있다 그러면 잘 되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반대로. 자, 그래프를 보시면 쭉 이서 흘러내려도 급격히 흘러내린 것도 아니에요. 올라갈 때 이래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주식들은 저는 차라리 미친년 널뛰 또 욕을 하네. 미친 개집 여자의 니은받침이 널뛰는 이런 것보다 이런 주식들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주식이 아닐까요? 조금 한 분기,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보고 장기전으로 가신다면 그렇게 손해볼 주식 아닙니다. 14만원대에서 계속 사라 그랬는데 결국 10%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 가격들을 보십시오. 그런데 올라갈 때는 30% 40%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긴다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내려가시고 힘들으시면 좀 사고 기다려 보세요. 찬바람이 불 때까지. 노래 듣지 않습니까? 찬바람이 불면 생각이 난다고. 후회할 가능성이 많은 종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금 장기적으로 보시고 매집하시면은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결코. 기운 내시고. 네. 오늘 방송 시간이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어떻게 보십니까? 개판입니다. 개판. 도대체 이놈들이 뭔 짓거리 하는지 아시죠? 위클리 옵션도 또 바뀌는 거. 7월 31일부로. 위클리 옵션을 아시는 분, 또 설명하려고 길어지니까. 여튼 간에 개미들, 소액 주주들은 별로 좋지 않은 제도입니다. 선진국 지수에 포함되기 위해서 지랄 발광 든다지만은 전조 단계라고들 이야기하는데 이건 제도가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 사회 환경에 맞지 않은 제도는 필요 없는 제도인데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갈수록 이 일반 개인들은 주식 투자하기가 힘들어지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도 좀 필요한 것 같고 많이 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자, 금리 오늘 금리 발표 뭐 별 문제하지 마시고 지금 각 종목도 설명드린 대로 그렇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정말 특별한 변수 아니는 주식 거북이는 코스피 200 종목에서 바닥을 기고 있고 지금은
영업이 안 좋고 분기 실적이 안 좋지만 향후 분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중에 바닥을 기는 종목, 요런 그냥 또 플러스 재무가 좀 괜찮은 종목들의 단타, 중기, 단기, 중기, 장기를 보는 종목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시고 흐름을 잡고 방향을 타고 간다 그러면 여러분 결코 계속 말씀드리지만 투기를 하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면 성공하십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